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논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 또는 이 표현 수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논란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면 민심을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 김건희 논란에 대해서 정말로 이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다 접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이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씨가 대외 행보를 자제해야 된다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 여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과 달리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이 문제는 해결됐겠지만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에게만큼은 물론 배우자한테 충성한다는 그런 표현 자체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정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또 그렇게 자처했던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아무런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상식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식적이지 않고 자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국민들로부터 불공정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에게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해도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김건희 씨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각종 칼럼이나 사설들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이 김건희 씨가 사과한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건희 씨가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는 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김건희 씨가 100만 번을 사과해도 쓸데없습니다. 이미 그런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 기간에 정말 짧게 잡으면 지난 한 10개월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 그 몰카 논란 또는 이 디올백 수수 논란 이런 것들이 지난 해 2023년 11월, 12월부터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짧게 잡아도 10개월 또는 11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정말 엎드려 절받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김건희 씨 사과가 필요하다.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해야 된다.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해야 그나마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게 좀 덜 창피하지 않겠느냐. 엎드려 절받기라도 해야 되겠다. 제발 형식적인 사과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계속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사과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까? 자기 아내의 뭐 현명하지 못한 그런 처지 때문에 뭐 죄송하다. 여러분들 이거 한마디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까?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뒤로 김건희 씨가 대외 행보를 자제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총선 패배 이후에 오히려 대외 행보를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었고 이 상황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이 김건희 씨 논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이 호전된 것도 아닌데 김건희 씨가 이제는 마포대교 지난 9월 10일 날 추석 연휴 직전에 마포대교에 가서 경찰 제복을 입은 우리 공무원들 그 앞에서 뭐 손가락질을 여기저기 해대가면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양 그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 연출한 장면을 갖다가 이 우리 국민들한테 마치
그게 뭔 대단한 의미를 가진 사진인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런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자제할 수 없을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김건희 씨가 자제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1년 12월 26일 우리 국민한테 했던 약속, 그건 또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이 최재형 몰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디올백 수수 논란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공개됐을 때 그때부터라도 정말 자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제했습니까? 총선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명태균 논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미 이 디올백 수수, 명품백 수수, 고가 가방 수수 이걸로 인해서 정말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 대통령과 어떤 공개 행보 이런 거에 따라 나오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또 명태균하고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문자로 나눴다는 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만한 증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뭔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뭔데 대체 이 집권 여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명태균 정체불명의 그런 자와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이 김건희 씨가 그런 문자를 주고받을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 드러나지 않을 때 분명히 김건희 씨는 자숙했어야 되는데 자숙하는 신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이 자제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제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다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그 자제하다는 뜻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자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김건희 씨가 자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당장의 국내임 지지율이 그냥 답보 상태다. 국내임 지지율이 하락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한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똘똘 뭉치장에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논란 말고도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요인들은 널렸습니다. 그건 정말 이 국정 운영 미숙 여기에서 비롯된 건데 뭐 의대 정원 증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의료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근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그런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존에 그런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집단이 반발 안 했겠습니까? 반발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발을 예상했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각종의 대책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적 피해 이런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국민한테 참아라 국민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고 국민한테 버텨라 버티면 이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어떤 직함이 없어도 제가 어떤 공직을 맡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미숙한 국정 운영 능력, 국정 운영 태도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들, 부작용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들 뭐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년에라도 재보궐선거가 열리고 2026년에 또 어떤 재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뭐 어떤 선거에서라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해서 선거도 못 이기는데 2027년 대선에는 이길 수 있습니까? 2027년 대선도 못 이기는데 2028년 총선 때는 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줄줄이 참패, 대참패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그나마 이제 소수 세력으로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우파마저 괴멸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는 자기가 무슨 진보 오야분인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보수 괴멸 상황이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을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계속 제공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이렇게 대외 행보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하게 된 상황. 이게 정말로 더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출신의 한 의원, 과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강승규일까? 그 누구일까? 어쨌든 야당이 탄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한 대표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본질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구축됐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당연하게도 이재명하고 싸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울 겁니다. 좌파 세력하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왜 김건희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상쇄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 겪는 그 사법 리스크도 지금 현재 각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뭔가 이 불공정하다. 이쪽이 뭔가 그 우리 국민 눈높이,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그 반사 효과를 저 이재명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갤럽 조사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7월 23일 날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내힘 지지율이 35%였습니다. 그 전에 국내힘이 4.10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직후에 당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30%였습니다. 30%였는데 그리고 나서 뭐 30, 33, 29, 30, 31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33%를 기록했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35%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9월 4주차 당 지지율은 얼마냐? 31%입니다. 그 전주에는 28%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어쨌든 31%. 지난 7월 23일 7월 4주차 조사 결과보다 얼마입니까? 4%포인트 빠졌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좌파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과 조국당 지지율 합은 얼마였느냐? 그때 당시에 이재명당이 27%, 조국당이 9%. 그러니까 이 좌파연합이 36%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35%. 이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1%포인트 뒤졌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이 그때보다 지지율이 6%포인트 올랐습니다. 6%포인트. 그리고 그때보다 조국당은 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합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3, 8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1%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35대 36이었는데 지금은 31대 41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있느냐. 그 본질을 지금 잊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계속 김건희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악재를 제공하고 떨어뜨리고 한동훈의 그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몸을 막 꽁꽁 묶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게 하고서는 왜 이재명하고 안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애초에 이걸 풀어주든지 아니면 한동훈 이걸 풀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 비난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뭐라겠냐. 대통령은 순방,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 중인 와중에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 대표가 당 지지율을 신경 써야 되고 당 대표가 여러분들 이 재보궐선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기정사실이다. 부산 금정구나 강화군에서는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민심이 악화될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발의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이 국민의원들이 이 국민적인 그런 의욕과 국민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김건희 방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방탄을 계속 해야 될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한 몸을 외치고 계속 이렇게 김건희 방탄을 외치고 계속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충성, 복종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그건 잘못됐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 민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부적절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임 일각 또는 상당수 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현실 인식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있었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내 대표랍시고 지금 국회에서 그것도 국내힘에서 의석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앉아있는지 정말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당 운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당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니 한동훈 대표 여러분들 전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앞으로도 난제에 난제가 거듭될 수밖에 없겠구나. 참 이런 웰빙, 무능, 구태 이런 사람들과 한 당에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뒷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참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별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윤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채널 다른 분들한테 권유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